안녕하십니까. 향군 안보교수 임유정입니다. 지난 2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주요 안보 관련 뉴스를 국내 상황과 국제, 북한, 분석과 평가 순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세입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판교 정보보호 클러스터에서 열린 제11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이버 안보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세계적인 사이버 위협 증가에 대응해 민간과 공공이 긴밀히 협력하는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 민간과 공공 간 유기적인 정보 공유 분석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을 효율적으로 예방,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의 사이버전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하이브리드전으로 변모하는 전쟁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전력과 기술을 고도화하겠다. 군 전문 분야 복무와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사이버 탈피오트와 국가 비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사이버 예비군도 창설해 사이버전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역사적인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9일 오후 KF-21 시제기가 개발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인근의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해 시험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 국가에 성큼 다가섰으며 항공산업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쾌거로 이날 시험 비행은 4.5세대 첨단 전투기의 국내 개발 능력을 보여준 순간으로 국내 항공기술의 새로운 도약과 첨단 강군으로 비상하는 획기적인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관련 소식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 대만이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한국 역시 어떤 식으로든 개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한국군도 미군을 지원해 군사 개입을 하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만 해협에서 중국과 대만 사이에 충돌이 발생해 미국이 개입하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하지 않는 상황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전쟁 수행 지원이 됐든 무역과 경제교역 중단이 됐든 영내 국가들은 분쟁에 말려들고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타협하려 한다면 옳은 가치를 지킬 수 없다.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 미국을 안보 파트너로 정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속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보여온 안미 경중 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당국자들이 1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국방부는 이날 2022년 한미 국장급 WMD 대응위원회를 열어 WMD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 및 상호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으며 특히 양측은 북한의 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비로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협력을 지속 발전 강화시켜가기로 했다고 우리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CDMDC는 북한의 핵 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한미 각 국장급 협의체로 이번 회의엔 우리 측에선 김성민 국방부 정책기획관인 그리고 미국 측에선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WMD 대응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했으며 미국 측 대표단은 우리 군의 WMD 방어 대응체계 능력에 대한 이해 증진 차원에서 14일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구축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한 다음 날 중국 군용기 3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21일 대만중앙통신사와 타이완 뉴스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젠16 전투기 2대와 Y8 대잠 초계기 1대가 대만 남서쪽 ADIG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방송을 하는 한편 기체 추적을 위한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에스퍼 전 장관이 차이 총통을 면담한 19일, 에스퍼 전 장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그 유용성을 다했다며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에서 탈피할 때라고 말해 중국 측에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중국 군용기의 대만 ADIG 진입은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이 대만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기에 미중 간의 힘겨루기가 더욱 첨예화되어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중국이 유시쿤 대만 입법원장이자 국회의장의 유럽 방문과 니콜라 비어 유럽의회 부의장의 대만 방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체코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20일 홈페이지에 발표한 기자와 문답 형식의 성명을 통해 체코 개별 정치인들은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대만 독립분자인 유시쿤을 초청했다며 이것은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침범하고 중국 체코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파괴한 것으로 중국은 강렬하게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펑렌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유 입법원장의 유럽 방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유시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 도발을 모의하며 일부 국가의 반중 세력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며 아무리 고생해도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과 대만 독립이 막다른 골목이라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국가가 대만 독립 분열의 위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키며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관련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러시아로 강제 이주된 우크라이나인이 90만에서 160만 명에 이른다며 러시아가 과거 체첸 등지에서 악명 높았던 정화작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러시아 정부 등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어린이 26만 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인 90만에서 160만 명을 신문, 구금하고 강제 추방했다며 이들을 고국을 떠나 러시아로 보내졌으며 극동에 고립된 지역으로 간 예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행동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역사적으로 러시아가 체첸 등지에서 했던 정화작전과 비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부모와 떨어뜨려 놓거나 고아원에서 납치해 러시아에서 입양시키고 있고 이들의 강제 이주 규모는 집단 학살, 제노사이드 의도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고 미 아메리칸 대학의 전쟁 범죄 인권 전문가인 로버트 골드먼은 평가했다고 WP는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출격한 자국 폭격기를 우크라이나군 군용기로 오인해 격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 데일리 메일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주 알체 우스크 마을 인근에서 자국군 소속 XU-34 폭격기를 적기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디알로흐에 따르면 러시아 방공부대가 지난 17일께 알체 우스크 근처 상공을 비행하던 해당 폭격기를 격추시켰으며 처음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용기 격추로 오인해 동영상까지 올렸다가 해당 전투기가 자국 폭격기임이 확인되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일본 관련 소식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을 위해 도쿄에서 4년 7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핵심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수출규제 철회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일본 국민의 절반 정도가 자위대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기하는 집권자민당의 헌법 개정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에서 17일 18세 이상 유권자 1,33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기시다 후미오 정권 하에 헌법 구조를 개정해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는 방안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51%는 찬성, 31%는 반대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3월 아베 신조 정권 당시 여론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질문에 찬성 33%, 반대 51%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찬반 비율이 역전됐다고 아사히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 위협론 대두 등 일본의 국민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올해 전승절을 앞두고도 터무니없는 6.25 미제 북침설을 꺼내면서 전쟁 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18일자 노동신문 일면 무적의 힘을 1100배로 다지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6.25 전쟁은 미국의 침략으로 발발했다는 북침설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이 6.25 북침설과 전쟁 억제력을 강조하는 것은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고 도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6일에는 선전 매체를 통해 대북전단을 정면으로 문제 삼으며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으면 그 후과는 2년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으며 갈수록 거칠어지는 북한의 입에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친러시아 반군 정부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공화국의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거세게 반발하며 북한과 단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타스에 따르면 전날 루간스크 공화국의 블라디슬라프 데이네고 외무장관이 북한은 우리가 독립국임을 인정했다며 북한의 선언은 나치즘과 싸우는 우리에게 지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도네츠크 지도자인 데닐스 푸실린도 13일 텔레그램에 북한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의 독립을 인정했다며 우리와 북한의 리더십은 장기적이고 생산적이길 바란다고 자축했습니다. 이날 북한의 지지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올렉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오늘 북한과 외교관계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러시아군이 점령한 영토의 소위 자칭 독립을 인정한 북한의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지지한 바 있는 북한은 러시아와 시리아에 이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세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다음은 앞서 전해드린 내용의 평가와 전망입니다. 종합적인 주간 정세와 평가 전망은 세계 경제 불안과 인플레이션으로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해결 탈출구를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동서 신냉전 시대가 점점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중 간의 갈등과 패권을 경쟁하는 모양새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상반기 19차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등으로 위협 카드를 지속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성능 향상 목적의 무기시험이나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계 경제는 불안하고 미중 갈등은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은 지속되는 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향군 주간 안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